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유튜브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은행 거래가 멈추고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며 심지어 전쟁에서 군대 지휘도 불가능해집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 연결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중요한 부분을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책임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코스타입니다. 에코스타는 1980년대에 세워진 미국 기업입니다. 한때는 위성 TV 수신기 회사로 잘 알려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 매출은 약 99억 달러였습니다. 직원은 3,000명 정도로 많지 않지만 에코스타의 진짜 힘은 위성 궤도와 주파수 사용 권리에 있습니다. 이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 예로 아프리카의 오지, 미국의 넓은 농촌 바다 한가운데 하늘 위 항공기는 모두 위성 통신 없이는 연결될 수 없는 곳입니다. 궤도와 주파수는 마치 맨해튼 한복판 땅처럼 공급이 한정돼 있어요. 확보한 기업만이 미래 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프에서 미국의 통신망 자립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스타링크 위성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지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총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안정적인 데이터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미국도 군사작전과 정보망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경제 경쟁력 때문입니다. 통신망은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산업을 움직이는 혈관과 같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전 세계 5G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는 걸 보면서 미국은 더 이상 통신을 외국 기업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셋째는 국내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수천만 명은 여전히 안정적인 인터넷을 쓰지 못합니다. 농촌 지역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지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이를 국가적 과제로 보고 위성 통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는 정부 보조금 확대, 농촌 인터넷 프로젝트 강화, 위성 투자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코스타는 이런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에코스타는 단순한 인터넷 제공업체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자산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오지에서는 땅 위에 광 케이블을 깔 수 없어 여전히 인터넷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에코스타의 위성은 이런 지역에 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해 교육, 의료, 금융 서비스의 격차를 줄여줍니다.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될 때도 위성은 끊김없는 신호를 이어주며 군사와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백업망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시대에도 위성은 핵심입니다. 수십억 개의 차량과 기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두 지상망으로만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코스타는 더 이상 과거의 위성 방송사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생명선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에코스타가 더 주목받은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에코스타가 보유한 주요 주파수 사용 권리를 약 17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주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코스타가 운영하는 부스트 모바일 가입자들이 머지않아 스타링크 다이렉트 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위성폰 없이 일반 휴대폰만으로 위성과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죠. 지금까지는 위성 통신하면 큰 안테나나 특수 단말기를 떠올렸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쓰는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래는 에코스타에도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스펙트럼만 쥐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제 당국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꿈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머스크의 결정은 시장에도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표 직후 에코스타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했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위성 방송사가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의 필수 조각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에코스타는 스타링크, 아마존 쿠이퍼, 비아사에트 같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기의 적궤도 위성을 띄워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체 위성 중심이라 미국 내 이동통신 가입자와의 직접적 연결은 제한적입니다. 에코스타는 부스트 모바일이라는 실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번 거래를 통해 위성과 휴대폰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아마존 쿠이퍼는 자본력이 막강하지만 아직 본격 서비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코스타는 이미 궤도 슬롯과 주파수 라이선스를 확보해 실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과 규제 측면에서 선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비아셋은 고속 위성을 보유했지만 주로 항공 인터넷 같은 특수 시장에 집중해 있습니다. 에코스타는 더 넓은 범위, 농촌 가정, 일반 휴대폰 사용자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큽니다. 결국 에코스타의 강점은 이미 확보한 주파수와 고객 기반, 그리고 규제 환경에서의 선점 효과입니다. 아직 이름은 덜 알려졌지만 구조적으로 경쟁자와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리스크를 알아볼까요? 에코스타가 안고 있는 부채는 약 296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지난해 매출은 약 158억 달러, 최근 분기 매출은 37억 달러 수준이었죠. 당장의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부채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자금 조달이나 이자 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최근 스페이스X와의 계약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그리고 머스크가 약 20억 달러의 이자 부담까지 함께 떠안으면서 재무 구조에 작은 여유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전체 부채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위성 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된 자산인 만큼 정부와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는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국의 결정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역시 약점입니다. 스타링크나 아마존 쿠이퍼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닙니다. 경쟁사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에코스타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급등은 분명 화제를 모았지만 동시에 조정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와 정책, 시장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코스타는 분명 매력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가능성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가운데 투자자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주가 급등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이 꺼질 경우 조정 폭도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코스타는 일론 머스크라는 구원투수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었지만 스스로 자생력을 증명해야만 진정한 생존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멀리 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결 기기는 250억 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해양물류, 항공교통, 원격 의료까지 올 위성 없이는 완벽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성장합니다. 지구 구석구석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즉시 전송하려면 결국 위성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위성과 주파수는 단순한 사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에코스타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위성통신 기업 에코스타를 살펴봤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 회사가 가진 궤도와 주파수 자산은 미국의 안보와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지탱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직접 스펙트럼을 사들이며 미래 전략에 포함시킨 회사라는 점에서
에코스타는 더 이상 과거의 위성 방송사가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화려한 이름만 좇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자산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에코스타는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넥스트 빌리어네어와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